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 리뷰와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서야 김도윤이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도윤이 진실을 알게 된 건 단순히 진범이 최자영이라는 사실보다도 진짜 충격은 강세리 대신 억울하게 동생 김도희가 떠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강세리가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김도희가 예상치 못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 억울한 상황에 김도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왜 이런 상황에 휘말려야 했는지, 도대체 누가 왜 그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자영이 그런 일을 벌인 이유도 결국 강재인을 보호하려는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떠난 동생의 모습은 김도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드라마가 보여준 가족 내 갈등과 얽힌 감정들이 참 복잡하고 깊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서로의 욕심과 오해가 얽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졌는지를 잘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도윤은 동생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힘들게 만든 진짜 이유와 배경을 밝혀내기 위해 복수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단순히 희생자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된 계획과 이기심에 희생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뿐 아니라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김도희가 겪은 그 억울함과 힘든 상황을 강재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하려는 복수를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김도윤이 겪는 감정의 진폭과 인간적인 면모가 더욱 깊이 다가와 드라마에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복수의 대상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힘들게 만든 모든 상황과 인물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선이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가족 복수극 이상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얽히고 설킨 진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김도윤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처음엔 도대체 왜 최자영이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알고 보니 그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우연한 실수가 아닌 최자영이 일부러 김도희에게 저지른 계획적인 악행이었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최자영은 자신의 딸 강재인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김도희와 사위 황기찬의 사이를 의심하며 결국 동생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계획된 악행이었기에 평범하고 성실했던 의사 김도윤이 복수를 하게 되는 인물로 변해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최자영이라는 인물의 이기적인 면모가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그려져서 드라마가 단순한 가족극을 넘어 복잡한 인간 심리까지 깊게 파고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단순한 사고로 떠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게 되자 슬픔과 함께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최자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 강재인만 공주처럼 아끼면서도 남의 자식인 김도희는 그렇게 희생시키고 말았다는 이기적인 행태는 김도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래서 김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우리 가족이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강재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만든 악행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느끼고 힘들게 만들겠다. 라는 복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복수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섭고도 깊은 동기부여가 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단순히 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참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도윤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최자영이 애지중지하는 딸 강재인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YL그룹 클리닉 센터장 자리를 맡으며 복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생 김도희가 동정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던 것처럼 강재인도 같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겠다는 계획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김도윤은 강재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최자영까지 눈물 흘리게 만들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뜻밖에도 김도윤이 최자영의 석방을 도와주는 듯한 상황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전개가 된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원래 복수만을 생각하며 합의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던 인물이었기에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저 역시 이 부분에서 김도윤의 심경 변화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복수심만으로 가득 찼던 그가 왜 갑자기 합의를 선택했는지, 그 속내가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해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앞선 전개를 살펴보면 강재인이 혜성병원에 입원한 뒤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긴 상황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도윤은 도유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재인이 요양 중이라는 소식만 들었지만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는 점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도윤은 강재인의 가족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우연히 YL그룹 로비에서 강재인과 통화 중인 동생 강승우를 발견했고 병원과 통화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강재인이 혜성병원에 억지로 입원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황기찬이 혜성병원 원장과 짜고 강재인을 몰래 입원시킨 사실까지 밝혀내며 김도윤은 집요한 노력 끝에 강재인을 구출해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가 보여준 추리와 긴장감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마치 미스터리 스릴러처럼 한 단서 한 단서를 파헤치는 과정이 대단했고 시청자로서도 계속 기대를 하면서 다음 전개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닌 연인 관계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회사 로비에서 손을 잡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에 몰래 만나는 모습이 목격됐고 김도윤은 납골당해서 동생 김도희의 사진 앞에서 강재인과 황기찬, 강세리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며 의심을 키웠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움과 슬픔을 본 것은 물론이었지만 동생을 떠난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결국 강재인이 쓰러지자 김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데리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김도윤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되어서 좋았어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동생을 떠난 상처를 가진 동시에 강재인에게도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잘 표현된 장면이었거든요. 반면 황기찬과 강세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들의 사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김도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죠. 동생 김도희가 황기찬과 연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최자영의 오해와 시기가 맞지 않는 점, 황기찬이 이미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김도윤은 이 모든 사건 뒤에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생 김도희가 희생양이 된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황기찬과 강세리의 사이에 집중하며 동시에 강재인을 챙기는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재인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완전한 정상 판정을 받아 이전과 다름없는 건강한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도윤은 왜 황기찬이 정상적인 강재인을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켰는지에 대한 의문도 깊어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재인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나와 결혼한 거야. 라는 황기찬의 귓속말에서 드러나듯 그는 강재인이 사라지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쉽다고 믿으며 그동안의 거짓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집요한 노력으로 강재인을 구출하며 황기찬의 계획은 무산됐고 강재인은 병원에서 나온 직후 모든 문제없음을 증명해 황기찬의 악행을 완전히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도윤의 마음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심경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불행이 황기찬과 강세리의 공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YL그룹 회장 강규철조차 황기찬에게 속았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김도윤은 이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거대한 계획에 자신과 가족이 휘말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자영을 면회했고 동생 김도희가 황기찬의 연인이라는 오해를 퍼뜨린 인물이 강세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자영이 김도희 사고의 진범이라는 사실, 강재인이 그의 친자식이라는 사실,
강재인을 억지로 데리고 간 사람이 황기찬이라는 점을 모두 확인하며 김도윤은 이제 더 큰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꾸며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자영이 복수의 대상이지만 김도윤은 그 이전에 황기찬과 강세리가 동생 김도희를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한 진짜 이유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도윤은 최자영에게 합의서를 써주기로 결정하며 그녀가 세상으로 나와 사회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자영이 나오면 황기찬과 강세리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김도윤은 계속 이들을 감시하며 동생 김도희의 억울한 떠남에 대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합의 장면은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도 보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복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때 김도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황기찬이 전속력으로 달려왔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황기찬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YL그룹과 관련된 이중 계약 서류를 김도희가 발견했기 때문이고 김도희가 이를 안전한 장소에 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다 강세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으니 결국 황기찬이 끝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최자영이 나오게 된 뒤에는 우선 황기찬부터 복수하려는 김도윤의 의지가 강해지고 황기찬이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한 복수를 하는 전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김도윤과 강재인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어떤 결말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저의 해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